요즘은 잠을 정말 많이 잡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더 피곤할까요? 이 나이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건 휴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조금씩 물러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햇빛을 보고 졸릴 때는 눕지 말고 잠깐 앉아서 쉬세요. 잠을 줄인 게 아닙니다. 삶을 다시 깨운 게입니다. 이제 겔 아침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느 가을 아침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햇살이 막 진료실 창가를 넘어 들어오던 순간이었지요. 제 앞에 한 노신사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 마른 체구에 살짝 앞으로 숙여진 어깨,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자서 흐릿해진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느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계속 졸립니다, 선생님. 나이가 있으니 잠이 많은 게 좋은 거겠지요. 그 말은 겉으로 들으면 참 순하고 온화한 말이었지만 제게는 경고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인생에는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있어서 잠은 바로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60, 70 혹은 80을 넘기셨다면 잠시만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서둘러 고개를 끄덕일 필요도 없고 바로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즘 들어 눈꺼풀이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을 먹고 나서도, 점심을 먹고 나서도, 심지어 잠시 의자에 앉기만 해도 눈을 감고 기대어 그대로 흘러가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조금 더 자도 괜찮다. 잠이 보약 아니겠느냐고 말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래된 벗에게 부탁하듯 작은 요청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본인에게나 혹은 가까운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이 채널을 한 번만 지켜봐 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큰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천천히 솔직하게 나누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저는 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젊은 사람의 잠도 아니고 걱정 때문에 못 이루는 밤의 잠도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분들이 너무 많이 자는 그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아마도 휴식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제로는 조금씩 많은 것을 앗아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 명의 의사입니다. 오랜 시간 노년의 분들을 만나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순을 넘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먹는 양이 줄거나 몸이 조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러남은 아주 자주 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잠을 많이 자면 건강해진다고 배워왔고 평생의 고생을 잠으로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 잠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몸이 더 많은 휴식을 원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아프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급류 속을 달리듯 살아왔습니다. 일과 자식, 책임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요구했고 그 시절에는 깊고 긴 잠이 몸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매일 아침 치러야 할 전투가 사라지면 몸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노년의 수면 필요량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자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잠이 부족해서 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약속이 없고
오후에도 목표가 없고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조차 크게 들립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은 있지만 속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고 그렇게 되면 잠은 가장 쉬운 피난처가 됩니다. 눈을 감으면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잠들면 공허함도, 이름 없는 외로움도,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잠은 더 이상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취제와도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둔 채 고개를 끄덕이며 졸지만 깊이 잠든 것도 아니고 온전히 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몸은 무겁고 머리는 흐릿하며 마음 한쪽은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잠이 아니라 생명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이를 양생, 즉 생명을 기르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잠은 깨어 있음과 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잠에서 깼을 때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고 몸을 움직이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잠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현실을 피하기 위해 자는 잠은 아무리 길어도 우리를 쉬게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것은 살아온 해의 수가 아니라 앞날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일어나는 일이 힘들어지고 일어나는 일이 힘드니 다시 잠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위험한 순환이 깨지지 않으면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이 자는 이유는 정말로 몸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입니까? 그 대답은 오직 여러분만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에서부터 모든 것이 서서히 분명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도한 수면이 몸의 문제라기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졸리다, 피곤하다는 감각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쉽게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조금만 더 자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다 나아질 거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주 익숙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산속의 작은 개울입니다. 물살은 세지 않지만 끊임없이 흐릅니다. 햇볕이 아무리 뜨거워도 물은 맑고 바닥이 훤히 보이며 작은 물고기들이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개울이 막혀서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끼가 끼고 모기가 생기고 곧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은 상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 안의 흐름이 매우 강합니다. 심장은 힘차게 뛰고 혈관은 탄력이 있으며 혈액순환도 원활합니다. 그때는 조금 피곤해도 조금 오래 누워 있어도 몸이 스스로 정화하고 조절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60, 70을 넘어서면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심장은 예전만큼 강하게 펌프질을 하지 못하고 혈관벽은 딱딱해지며 피도 예전처럼 가볍고 유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많이 눕고 많이 자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에너지를 쌓는 일이 아니라 정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선생님, 잠은 많이 자는데 왜 이렇게 계속 피곤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의 신호입니다.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기운이 막히며 몸 안에서 생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몸은 마치 며칠 동안 문을 꼭 닫아둔 방과 같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답답해져서 아무리 그 안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증상은 매우 익숙합니다. 오래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돌을 단 것처럼 무겁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맑지 않습니다. 손발은 붙은 것처럼 둔하고 움직임이 느립니다. 위험한 점은 우리가 이 신호를 자주 잘못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한가 보다, 더 자야겠다 하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순간은 몸이 당신에게 일어나 달라, 움직여 달라, 막힌 흐름을 다시 열어달라고 간절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운명의 운이라는 글자에는 움직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운은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것들, 건강이든 기회든 작은 기쁨이든 모두 움직임과 함께 옵니다. 햇빛은 밖으로 나가야 피부에 닿고 바람은 창문을 열어야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생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 눕고 많이 자는 사람은 점점 세상이 좁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밖에 나가기 귀찮아지고 그 다음에는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대화하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사라진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병입니다. 몸은 약해지고 정신은 달아가는데 정작 본인은 그저 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저는 당신이 충분히 성숙한 분이라 이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눕는다는 것은 땅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돌아갈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면 우리의 몫은 척추를 세우고 시선을 앞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몸은 쓰지 않으면 매우 빠르게 망가집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기계가 녹쓰는 것처럼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고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병이 차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운동하면 되지요. 하지만 이 나이에서 내일은 항상 제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쓰지 않은 생명력은 내일로 자동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 안의 흐름이 너무 오래 느려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잠을 많이 자면 뇌가 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는 근육과 다릅니다. 뇌는 하나의 등불과 같습니다. 켜져 있을 때는 밝지만 너무 오래 꺼두면 심지가 약해지고 빛이 흐려집니다. 적당한 잠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자면, 특히 낮잠을 길게 자면 뇌는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사용되어야 유지되는 신경회로들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조용히 진행됩니다.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노년기에 하루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긴 사람은 적절히 자는 사람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만 기억하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얼굴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때는 말이 또렷했던 분들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가족의 일을 잘 기억하던 분들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조차 잊어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것은 환자 본인보다도 곁에 남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인지 저하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품격을 잃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빛을 잃고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많은 경우 아무 생각 없이 몸을 맡겨버린 졸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잠을 자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잠에는 분명한 한계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낮에 졸음이 몰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반응은 침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빛을 찾고 물을 찾고 일어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한 번 들이마시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는 어느 정도 깨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떠올랐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일찍 알아차렸다는 뜻이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잠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고 더 크게는 남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잠피로 잠이라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침이 짐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과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효과를 보았고 지금도 제 자신이 매일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과도한 잠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피로와 흐릿함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아주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근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신을 억지로 강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싸움입니다. 의식만 바로 서면 나머지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은 이것입니다. 기상시간을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은퇴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근할 일도 없고 아이들 학교 보낼 일도 없으니 조금 더 자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혼란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우 정교한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오늘은 6시에 일어나고 내일은 8시, 모레는 9시에 일어난다면 이 시계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전날 밤에 잠을 잘 잤든 설쳤든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하나의 기상시간을 정하고 반드시 지키십시오. 6시도 좋고 7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함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협상하지 마십시오. 5분만 더, 10분만 더라는 생각을 끊으십시오. 그 순간을 이기기만 해도 하루의 절반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고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아침 햇살은 눈을 깨우는 것뿐 아니라 뇌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으니 필요한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어날 이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메마른 규율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기대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던 시절에는 그것이 직장이었고 아이를 키울 때는 책임이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이유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이유가 없을 때 잠은 다시 당신을 침대로 끌어당깁니다. 그 이유는 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쉽고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창가에 앉아 잠시 바라보는 시간을 위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화분에 물을 주며 오늘 잎이 어제보다 더 싱싱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 익숙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일어납니다. 낯익은 목소리를 들으며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바로 그것들이 매일 아침 사람을 침대에서 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낮에 찾아오는 졸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이 몰려오는 것은 많은 노년층에서 흔한 일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졸리다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몸은 밤이 왔다고 착각합니다. 한번 깊은 잠에 빠지면
다시 깨어나기가 어렵고 그날 밤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다만 누워서가 아니라 앉아서 주무십시오.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불을 덮지도 말고 침실로 들어가지도 마십시오. 이 방법은 뇌를 잠깐 쉬게 해주지만 완전히 꺼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눈을 뜨고 나면 남은 하루를 보낼 만큼의 맑음은 충분히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낮잠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물과 빛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고 피는 조금 더 끈적해지며 순환은 느려지고 뇌는 덜 맑아집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이나 일반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이것이 내부 장기를 가장 부드럽게 깨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햇빛을 받으십시오. 밖으로 나가도 좋고 최소한 자연광이 드는 창가에 서 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 햇빛은 생체 리듬을 바로잡고 낮에 졸음을 줄이며 밤에는 다시 잠이 오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조절 장치입니다. 이 네 가지 핵심 원칙 외에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뇌에게 할 일을 주십시오. 뇌는 방치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용되지 않으면 스스로 영역을 줄여버립니다. 어려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 몇 쪽을 읽고 생각을 몇 줄 적고 짧은 시 한 구절을 외우거나 오래된 추억 하나를 떠올려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조용하지만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날 할 3가지 작은 일을 적어두는 한 노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당을 쓸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간단한 음식 하나 만들기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목록이 생긴 뒤로는 더 이상 늦잠을 자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 힘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땀이 나도록 운동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 졸음에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남은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더 깨어 살아가면 잠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도피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실천하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아침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낮 동안 졸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맑아지면 잠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전화 한 통, 잊고 지냈던 취미,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던 작은 기쁨들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잠을 줄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에서 깨어 살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끝을 알고 있는 인생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깨어 있으려 애써야 할까요? 그 답은 수명에 있지 않습니다. 품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은근히 그 화제를 피하려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긴 잠 속에 하루를 맡겨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오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더 크고 깊은 질문과 마주할 용기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떠나야 한다면 우리는 왜 깨어 있으려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연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태양은 막 떠오를 때 가장 아름답지도 않고 한낮에 가장 눈부신 것도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입니다. 빛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깊고 붉어질 때 말입니다. 그것은 시작의 빛이 아니라 완성의 빛입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모두 태워 세상을 비추는 모습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어떤 열매는 방치되어 안에서부터 썩어 떨어지고 어떤 열매는 충분히 익어 달콤함을 남기고 씨앗을 전해줍니다. 그 차이는 존재한 날짜의 길이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잠에 파묻히고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삶과의 연결을 하나둘 끊어버린다면 그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포기는 아주 조용히 이루어지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하루에 깨어 있음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었던 하루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었던 하루였으며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별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흐릿한 눈빛으로 말조차 분명하지 않은 채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끝까지 정신이 맑았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으며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제때 남길 수 있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이 두 모습은 전혀 다른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의 습관, 그 중에서도 잠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오래된 음악 한 곡에 마음이 움직이며 한 추억을 떠올리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깨어 있음이란 오늘 하루가 무의식적인 잠에 삼켜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깨어 살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보통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흐릿하게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맑게 사는 삶은 수년을 잊힌 채 사는 것보다 언제나 더 값집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신이든 혹은 자연이든 인간에게 노년이라는 시간을 준 이유는 침대에 누워 끝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뒤돌아보고 걸러내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라는 배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비출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이야기, 한 조언, 혹은 조용한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바로 그 소중한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남은 날들을 흐릿한 초안처럼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찍 떠나는 것도 늦게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살아낼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그것을 살지 못한 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무의식적인 잠을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생명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눕는 대신 일어서는 선택, 커튼을 치는 대신 창을 여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삶을 향한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고 나는 살고 싶다는 선언 말입니다. 마치기 전에 아주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나는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뜰 것이다. 나는 잠으로 도망치지 않고 삶을 선택하겠다. 단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한다면 그 말은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이런 대화를 앞으로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길지 않아도 괜찮으니 자신과의 약속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이 남은 날들을 맑고 단단하게 살아가시기를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